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죠. 미국 시장이 약세예요. 그래서 이 기술주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아마존 이런 것들이 3%대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녀석이 어제 5%까지 올랐다가 1.9% 상승을 마감해줬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뭐 테슬라든 넷플릭스든 아마존이든 다 하락을 해줬는데 이 녀석이 누구냐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누구냐면 반도체죠. 반도체 중에 누구냐면 삼성전자처럼 정말로 안 올라가는 지긋지긋한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어제 나홀로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하락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합권까지 왔구나.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하고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이크론도 실적이 되게 좋아요. 몇 분 오셨지 지금 방송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되게 좋은데 주가가 못 올랐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 오르질 못해. 그런데 지금 시장의 약세 속에서 얘네들이 지금 버티거나 조금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남들은 다 내려오고 있고 거기 기술주들은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호가창 한번 보면은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뭐 폭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 오늘 뭐 이 정도 아래로 더 내려가서 마감할 일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신 지금 라인이 중요한 라인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안 보이시나? 보이시죠? 지금 주가가 중요한 라인이란 말이에요. 여기 라인, 이 라인, 아래쪽 요 라인, 요거 지켜줄 것으로 지금 일단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나중에 마이크론처럼 따라서 이쪽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생방송 오늘 3시 반까지 할 예정이 있고요. 있는데 요 링크를 어떻게 걸어서 오실 수 있지? 네. 괜찮나요 소리? 잡음 없나요? 네네 잡음 없어요? 제가 요 캠도 원래 있어요. 캠은 원래 1년 전에 샀는데 야 이거 캠 하려고 그러니까 그 뭐야 이 머리도 다듬고 뭐 해야 돼갖고 귀찮아갖고 하기가 좀 그런데 일단은 네 보겠습니다. 볼게요. 속도가 빨리 속도 일단은 뭐 삼성전자는 뭐 최근의 관점처럼 기다림 이 관점이고요. 많이 빠져야지 뭐 또 사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 라인 선에서 딱 걸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감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유가 뭐라고요? 마이크론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고 이해되시면 우리 1번 한번 눌러주시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1번 눌러주셔야지 다른 종목 넘어갑니다. 짧은 시간 안에 좀 많은 종목 중 한번 오늘 생방송으로 빨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대략 이해가 되셨죠? 그럼 하이닉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닉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하이닉스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이닉스는 뭐냐면 지금 이 정도죠. 얘 실적도 잘 나오는데 지금 빌빌거리고 있어. 라인이 지금 어디 라인이냐면은 제가 이 방송을 말씀드린 라인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용을 알고 기본적으로 기업의 업황과 기업의 실적을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그런 라인들을 잡아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분들은 라인만 생각하고 기업은 생각 안 해. 이러면 확률이 낮죠. 우리는 기업과 업황과 실적을 생각한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라인을 보조적으로. 하이닉스는 지금 이 라인에 있습니다. 이 라인이 안 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아직 버티고 있어. 오늘 보세요. 시장은 하락이야. 중국과 미국의 또 싸움 때문에. 그런데 마이크론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오늘 플러스 전환해주고 있죠. 그런데 요거 넘어가려면은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최저점에서 막고 있다 이런 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시장 한번 빠르게 볼게요. 미국하고 중국이 또 한번 싸우죠. 그러면 누가 하락하겠죠? 어떤 종목이 하락합니까? 중국 지금 홍콩 3% 하락, 중국 3% 하락이에요.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누가 하락한다고요? 어떤 종목? 우리 또 수강생님들은 아실 텐데 항상 그 종목은 조심해야죠.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그럼 어떤 종목은 조심? 딱 한 종목이에요. 그렇죠. 등급도 등급인데 우리 종목으로 종목. 우리는 알고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등급을 나눠주지만 다른 유튜브 방송처럼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이 올라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이런 업종들 조심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기는 어려워. 그렇죠. 우리 린나이님
RFHIC. 우리는 찍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추상적으로 어디 뭐 교수들이 나와서 시장이 뭐 어떻고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고 뭘 사라고. 이런 추상적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거 조심하고 이거 나오면 이거 사고. 이게 주식입니다. RFHIC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RF 항상 중국 거 이슈 나오면은 이 종목은 하락이다. 이런 종목들 기억나시죠? 매수는 여기서 했다라는 거 이해하실 거고 이런 거 그냥 팔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고 수익 실현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강조드렸던 기아차 오늘 아마 매니저님이 말씀해 주셨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기다릴 수 있어. 대신 기다린다라는 게 뭐냐면 분할 수익 실현 했겠죠 당연히. 제가 요 하나만 선 그려놓을게요. 선을 하나만 그려놓고 가보겠습니다. 이 방송은요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브 강의 말고 대형 전략 기법 강의. 우리는 어설픈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 그냥 살 거냐 팔 거냐 찍는 거야. 이게 주식이야.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종목 봤었는데 올라가 버렸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저 종목 팔려고 그랬는데 못 팔아서 물렸네.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살 거냐 팔 거냐 관망할 거냐 이거를 결정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겠죠? 그냥 내가 미국과 중국이 싸우니까 뭐 경제가 어떻게 되겠구나. 지식을 늘리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식을 베이스로 최종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이게 주식이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평선 간단하게만 좀 집어넣어 볼게요. 이평선이 있고 없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짧게 짧은 이평선은 다 빼고 큰 것만 하나 집어넣을게요. 이평선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베스트 드라이버도 운전을 하실 때 잘 하시죠. 근데 차선이 있냐 없냐. 차선이 있어야지 내가 옆 차선을 안 넘고 갈 수 있잖아요. 이 차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평선이라는 것. 그래야지 현재 내가 어디 정도 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그것이 바로 이평선입니다. 딱 3개만 그려놓을게요. 네, 잘 보세요. 이평선이에요. 이평선을 그리고 안 그리고 차이가 많이 나죠. 도로에다가 차선을 그리고 안 그리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이 차트에도 이평선을 그려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저항대라는 건 알고 있는 거예요. 매수는 요 자리에서 한 거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1번. 제가 좀 목소리가 큰가요? 제가 원래 목소리가 톤이 낮아갖고 텐션이 낮아서 요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낮잠을 주무실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한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매수는 요 자리에서 매수하라고 찍어드린 거예요. 저는 유튜브에서 강의 이렇게 올려드린 거는 그냥 개념만 올려드린 것이지 제가 실전에서 대형 전략 기법 강의를 할 때는 추상적인 내용은 없어요. 살 거냐 팔 거냐 이것만 찍어드리는 게 포인트거든. 그러면은 기아차는 살 거면 여기서 사라 그랬죠? 이날 하락할 때. 그러면 지금 수익이 10%가 넘게 나오고 있을 거예요. 수익이 대략 10% 정도. 그래서 분할 수익 실현 때려놔. 그런데 왜 여기를 자꾸 못 넘냐면요. 전고점도 있는데 잘 한번 보세요. 보여드립니다. 뭐가 있어. 뭐가 있죠? 저항대가 있어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업황을 투자를 하실 때 보세요. 내가 어떤 종목은 오늘 사고 오늘 내일 팔고 뭐 단타 이런 종목들도 좋아. 그런데 가끔은 내가 중장기 투자를 해서 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단타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단타가 얼마나 좋은 건데 남들 1년 기다려서 10% 수익 냈고 내가 하루 만에 5% 3%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제 돈 벌기 위한 거잖아. 누가 더 돈 많이 버느냐.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달라. 이 기업은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이죠? 내가 좋은 자리에서만 산다면 이렇게 보세요. 이런 자리 아까 이 파란색 죄송합니다. 어디 갔어? 파란색 그 윗자리에서 사놨다면은 현대차든 기아차든 사놨다면요. 내가 분할 익절하고서 버틸 수 있는 거야. 나머지 물량을. 언제까지? 내가 매수했던 그 자리에서 플러스 1% 오기 전까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플러스 1 전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종목은 그냥 내가 업황도 안 좋고 미래의 성장성도 없으니까 그냥 그러나 단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수익 내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미래의 성장성이 있는 업종이고 기업이야. 그런데 아무 때나 사면 손실을 많이 보죠. 아무 때나 사면은 손실을 많이 봐요. 지금도 손실일 거야. 그렇죠? 근데 아무 때가 아니고 우리는 뭐 신이 아니니까 바닥에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중간 단계에서 맥점에서 샀다면은 이런 맥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죠?
분할 익절 때리고 나머지 물량은 무슨 전략? 플러스 1 전략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동차는요. 미래의 성장성을 갖고 있어. 즉 가솔린 내연기관 자동차는 성장성이 없죠. 오히려 세택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나 현대차, 삼성, LG, SK가 뭉쳤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의 먹거리를 위해서 뭉쳤다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했는데 맥점의 중기 단계에서 맥점에서 투자한 거예요. 이 가격에 안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분할 익절 때리고서 나머지는 이 종목이요. 장기적으로는 이 가격만 안 오면 가만히 기다리면 세월 지나면 월봉입니다. 세월이 지나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이런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황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예요. 단기적으로야 흔들리겠지만 내가 매수한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는 이 자리만 안 오면 되는 거거든. 내가 매수했다. 이걸 보통 우리는 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카카오, 사랑하는 카카오 있죠. 많은 분들이 지금 카카오를 투자하고 계시겠지만 카카오에는 우리가 맥점이 언제였죠? 지금 뒤돌아보면 되게 쉬울 거예요. 아주 예전에 카카오를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는 그 자리에 안 올 수 있으니 거기가 맥점이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카카오도 끝나지 않았고요. 보세요. 카카오는 바로 이 자리죠. 이 날이에요. 이 날 따라가라. 그리고 다시는 카카오가 이 가격으로 안 올 수 있다. 이게 11만 원 정도입니다. 다시는 이 가격으로 안 올 가능성이 80%가 넘는다고. 올라가면 내려오지만 등락은 있는 거죠. 주가니까. 다시는 이 가격에 오지 않았죠. 이 가격에. 이런 걸 우리는 맥점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안 왔잖아. 이런 걸 맥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맥점을 찾냐면은 그 기업의 업황과 분위기를 봐야 돼. 근데 그것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차트에서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점에서 사신 분들은 분할 익절하고 나머지는 끌고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립니다. 그럼 다음 종목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사랑한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를 아마 여기서 사셨을 거예요. 사셨으면 이때 제가 찍어드렸죠. 내릴 때마다 사면 또 올라간다. 올라갔죠. 그런데 이게 5월 달이에요. 지금 최근에 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 찍어드렸죠. 괜찮다. 사면 또 오른다. 그런 자리를 또 저희가 이런 자리로 찍어드린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보이죠? 주황색이 또 보이죠.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을 그렸다라는 거. 이런 자리 근처에서 최저점 20만, 26만 500원에 살 수는 없어. 직장인들이. 대충 이런 자리에다가 매수를 걸어두라 라고 말씀드린 거죠. 찍어드렸어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정도 자리에서 찍어드렸죠. 파란색 자리에서 일단 사고 생각해라. 이 근처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마 카카오나 네이버 오늘 또 수익 내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찍어드렸으니까 수익이 나신 거예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자랑하려고 이 방송 한 건 아니에요. 오늘 포인트가 뭐냐면은 미국과 중국의 그런 또 영사간 폐쇄 우려로 인해서 이렇게 3.5% 급락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하나의 빌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빌미. 얘네들이 관세를 때리거나 그러면은 시장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근데 지금은 관세를 때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그런 우려로 내려가고, 대신 우려로 내려가면 또 다시 올라올 것이다가 현재까지예요. 그런데 이건 시장의 관점이지. 그걸 알면 뭐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살 거냐고. 내릴 때 뭘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내리면 또 오를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고.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시장이 이런 빌미로 인해서 내려갈 때 나는 어떤 종목이 내려올 때 내가 살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시장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우리가 뭐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어. 우리는 그래서 내가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투자할 거냐. 시장의 하락 속에서. 이해가 되시죠? 하이닉스 한 번 더 첨언해 드릴게요. 요거 하이닉스는요. 지금 이 라인 지금 보이시죠? 이게 지금 지난번에 서진 시스템 지금 기억나실 겁니다. 서진 시스템. 이 날 이후로 서진 시스템이 달라졌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내리면 또 한번 수익을 줬고요.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하이닉스가 아주 초 울트라 특급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와야만 종집으로 찍어주는 거예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냥 한 방에 이걸 뚫어주면은 종집을 찍어주는 거. 종집을 찍어준다는 게 뭐라고요? 저점을 만들 것으로 더욱더 예상한다. 이 라인에서. 근데 아직은 좀 부족하죠. 네. 다른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른 종목. 네이버랑 카카오는 아주 쉬워요. 그리고 2차 전지 가보겠습니다. 2차 전지. LG화학 오늘 하락 중에 있습니다.
LG 화학 하락 중에 있죠. LG 화학이 하락 중에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오늘 또 한번 하게 된 거는 맨날 제가 녹화 방송만 하거든요. 잘 들리시나요? 또 우리 또 채팅창 어떻게 또 말씀들 어떤 분위기인지 좀 뭐 설명이 좀 어렵다 또 이런 것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셨죠? 설명이 너무 쉽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원래 제가 좀 설명을 쉽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설명이 어렵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은 아주 쉽게 어려운 용어는 뭐 쓸 이유가 없어요. 주식 투자하는데 그렇잖아요. 주식은 결국엔 매수 매도 관망 셋 중에 하나만 하는 건데 뭐 어렵게 무슨 언더독에 별 이상한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살 거냐 팔 거냐 관망할 거냐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G화학은 지금의 자리는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LG화학의 기업 내용은 다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차트만 보고서 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욕을 먹어 차트쟁이라고. 그러지 말고 기업도 분석하고 업황도 분석하고 실적도 분석하고 거기에 플러스 차트까지 접목을 시켜야지 이게 완벽한 거예요. 라면에 면만 있습니까? 스프까지 넣어야지 맛이 있듯이.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이 2차 전지 업종은 알고 계시겠지만 많이 올랐다라는 거 누구나 인지해요. 인지한다고. 그렇죠? 그 단기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래서 지금의 국면은 어떤 국면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전반적으로 상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단의 박스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초보자가 아니에요. 초보자가 아니라고. 이거 하루 이틀 LG화학을 한 사람들이 아니지.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LG화학으로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만 낸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봐세요. 우리 이럴 때 LG화학 보유하고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였잖아요. 마이너스로 보유하고 있었지.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을 때 마이너스면 뭐 어때? 매도할 때 수익 매도가 중요한 거지. 내가 보유할 때 수익이면 뭐해? 매도할 때 손실 매도니.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그건 대세에 영향은 미치지 않죠.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건 본인의 심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결국적으로 LG화학은 잘 보세요. 3월달 코로나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약 50% 정도 내려갔어요. 손절했습니까? 안 했죠.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큰 수익으로 매도를 했죠. 맞습니까? 같이 하락할 때 손절해야 되는 종목 몇 개 알려드렸고 대신 손절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 종목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배우셨나요? 배우셨어야지 다음 넘어갑니다. 배우셨나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코프로비엠 맥점에서 매수했는데 수익을 50% 60% 내드렸죠. 그래서 내려올 때 다시 재매수했는데 코로나 맞아서 폭락 나와서 마이너스 30% 내려갔어요. 손절했나요? 손절하지 말라고 그랬죠. 버티라고 그랬죠. 버텨서 지금 14만원까지 올라간 상황인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매도는 수익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 달, 두 달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엔 수익 매도를 했다고요. 이 투자라는 것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인지해 주시면 좋아요. 어떤 차이? 저는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연봉제잖아요. 연봉제. 그렇죠. 또 농사 지으신 분들도 연봉제 아니겠습니까? 씨앗 뿌려서 가을에 한 방에 벌어들이잖아. 이 주식도 성향에 따라 틀린 거야. 저도 뭐 그냥 앞으로 좋은 업종들 씨앗을 계속 뿌려놓을게요. 그리고 나중에 수확을 거둘게요. 이런 분들 씨앗을 뿌리는 와중에 내가 마이너스로 가는 게 두렵습니까? 아니지. 더 싸게 더 많이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 같은 금액으로 내가 투자 자금이 5천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이야. 5천만 원으로 5만 원 주가에서 몇 주를 살 수 있습니까? 1000주를 살 수 있죠. 그런데 한 방에 한 번에 5천만 원을 한순간에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 내가 씨앗을 좀 뿌려보겠습니다. 5만 원에 100주를. 그럼 500만 원이죠. 좀 지나서 보니까 주가가 4만 5천 원 내려갔네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4,500만 원의 씨앗을 더 뿌릴 수 있는데 그 가격이 4만 5천 원대야. 더 많은 씨를 뿌릴 수 있잖아. 이것이 투자자의 성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투자자의 성향이 그렇지 않아. 나는 오늘 사면은 바로 올라야 돼. 이런 경우에는 타이트한 그런 포인트를 찾아줘야 되는 거고 내 성향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면 그런 종목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저는 좋은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다 하는 게 좋다. 이 사람이라는 게 씨앗을 뿌리고 1년 뒤에 수확을 한다. 말이 좋은 거예요. 말이 그럴싸해. 말이 장기 투자. 으쌰 있어. 좋아 보이는 거야. 있어 보이고. 어떤 종목에 투자하니? 나 3전에 투자하고 있어. 정말 투자 같죠.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면요. 사람 마음이 바뀌어. 못 견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하실 때는 이런 단기 스윙도 하시면서 이런 중장기 투자할 종목들도 병행하는 것만이 내 심리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2차 전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라는 종목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에코프로도 아마 1월 때부터 제가 알려드려갖고 1월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수익 내셨고 그리고 코로나 때 이 종목도 마이너스로 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수익 매도했죠. 결국엔.
왜냐면은 우리가 믿고 가는 게 있잖아. 2차 전지 업종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에코프로 실적 서프라이즈 나와서 폭등 한번 나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인데 지금 최근에 테슬라도 뭐 고공행진하다가 고점에서 꺾여 내려갔다라는 걸 좀 인지하고 있죠. 실적 발표까지 나오고 흑자 전환했어도 테슬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기업들 2차 전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업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슬라 이런 기업들 일단은 고점 한번 찍고 지금 답보 상태로 이렇게 있고요. 또 중국의 어떤 기업이죠? 비아디 같이 봐주는 게 좋아요. 002594 비아디도 보시면은 일단 고점을 찍고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도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LG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 이후에 좀 쉬고 있다라는 전망이 쉬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중국의 비아디라든지 이 미국의 테슬라라든지 랑 비교했을 경우에 LG화학의 조정은 견조하다예요. 견조하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견조하다. 그리고 LG화학이 지금 여전히 견조한 이유는 당연히 뭔가 있겠죠. 항상 조정 시 남들보다 견조해야만 유리하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견조한데 지금 54만 9천 원. 우리가 지난번에 40만 원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이 약 50만 원 이상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50 얼마 정도 가면은 거기에서부터는 쉴 수도 있다. 왜 쉴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업 이렇게 얘기하겠죠. 테슬라도 조정 가고 뭐 중국의 비아디도 조정 가니까 LG화학도 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그거는 뒤돌아서 지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말을 끼워 맞춰 주는 거고 우리는 이때 당시에 이미 예상을 했다라는 걸 인지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뭘 예상했냐면은 여기에서 이 정도 급으로 가면은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안 봐도 알아야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세 글자. 세 글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월봉에 뭐가 있습니까? 세 글자인데 뭐가 있습니까? 요즘 공부 안 하시나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네, 정거점 마지막 정거점 하나가 남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근처에서. 그래서 이 정거점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정거점에서 쌍봉을 그릴 거냐 아니면 이 정거점을 매물을 소화해 줄 거냐 이런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LG화학은 쌍고점을 그리기보다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주가가 일봉에서 보면은 주가가 23만 원에서부터 55만 원까지 100%가 올라온 대형주인데 이게 더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더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퍼센티지로만 생각하시면은 주식 투자 못 하십니다. 그럼 이때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지. 과거에 LG화학의 화학업종 글로벌에서 우리나라에서 경기가 너무 좋아서 차화정이 날아간 거 기억나시죠? 현대차, LG화학이 들어가 있죠. 그럴 때 LG화학이 몇 배가 올라갔습니까? 주가가 여기 빨간색 선에서부터 이때 가격이 10만 원이야. 10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근데 매일매일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죠. 이게 월봉인데 한 3개월 신적도 있어요. 보세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 올라간 다음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을 쉬었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5배가 올라갔죠. 지금 LG화학이 이 빨간색에서부터 빨간색이 얼마입니까? 33만 원부터 5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갔어요. 요만큼 올라간 거라고. 2차 전지는요.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크단 말이죠. 언제부터? 2025년부터 30년. 그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매출과 순익, 영업이 그런 구조를 가져가는데 과연 지금 누가 그거를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겠느냐.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놓은 그런 기업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LG화학이 몇 주를 투자하는지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삼성 SDI, LG화학, 중국의 CATL 몇몇 기업들이 있지만 파나소닉. 근데 파나소닉은 많이 죽었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 선두들이. 그런 걸 감안한다면 보통 3등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도 잘 보세요. 과거에 치킨 게임이 벌어졌지만 삼성전자만 살아남는 건 아니죠. 하이닉스 살아남죠. 최소한 3개는 살아남는다고. 그러니까 3등 안에만 들어가면은 그 시장을 먹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동반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은 저는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지금의 실적으로는 고평가라고 볼 수 있지만 주식이라는 것을 지금의 실적값 판단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에 먹거리가 있느냐.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지 오늘 실적을 가지고서 이 기업을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이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비싸기 때문에 한 주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된다라는 관점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할 매수 그런 포인트들을 천천히 또 강의할 때 찍어드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내려와 주면 이번에 시장의 빌미로 더 내려왔으면 좋겠다 하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안 빠져. 그래서 너무 안 빠지면 잘 안 내려오죠.
지금 최고점도 6%밖에 안 내려왔어요. 더 내려오면 겁을 먹지 말고 최근에 제가 카카오도 말씀드렸지만 더 내려와주면 좋은 것이다. 그런 기회들을 또 잡을 수 있다. 원래는 예전에 다 사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또 지금 처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단기 스윙 그런 것도 병행하시면서 조금 내가 투자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매집, 씨앗 뿌리기, 줍줍이. 지금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매우 늦은 관점이에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성장하는 기업들은 끝을 논할 게 안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야. 이 텐센트 홀딩스라는 기업을 아실 겁니다. 중국에. 제가 중국에 살았을 때, 그렇다고 제가 중국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제가 중국 사람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인들은 다 재벌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거의 부모님 형제 자매가 없어. 혼자 외동딸 외동 아들이야. 다 부모님 재산을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건데 결국엔 그러니까 이제 소득의 격차가 아주 크긴 해요.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 정말 많고 한 달 월급 30만 원 40만 원 이러신 분들 많아, 중국 사람들 중에. 그런데 이제 조금 기회가 너무 많은 땅이었거든. 부동산이든 뭐든 그냥 기회가 너무 많은 땅이라 갖고 조금 돈 벌기 쉬운 나라가 중국이었던 거예요. 어쨌거나 그러면 일단 이 당시에 이 텐센트 홀딩스라는 기업이에요. 과거에 잘 모를 때는 뭐 2달 만에 20% 수익 냈다. 와, 박수 빡빡빡빡 치고 팔고 딴 거 사고 막 이래. 잘 들어보세요. 2달 만에 수익이 20% 났어. 박수 빡빡빡빡 치고 다른 거 사고 막 이러잖아.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투자할 때?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제가 그거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한 거예요. 지금 연금리가 1%도 안 되는데 2달 만에 20% 수익 냈으면 되게 잘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끔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끔은 2달에 20%가 아니라 그냥 10년을 묻어둘 만한 그런 기업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지. 어떤 오해를? 야, 10년을 어떻게 투자해?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고, 그런 믿음이 연금저축에 그런 130% 수익도 나게 해주는 그런 빌미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 텐센트 홀딩스입니다. 텐센트 홀딩스. 한번 볼게요. 이 텐센트 홀딩스인데요. 주가가 맨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인지해야 돼. 이렇게 40%가 내려가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내려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이럴 때 투자했으면은 단기 수익 내고 중기 손실 봐갖고 엄청 욕을 하겠죠,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종목 자체를 투자하는 케이스가 단타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사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리면 줍줍이 해주면 좋아. 근데 뭐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개념인 거야.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이 월봉으로 볼게요. 결국엔 이 기업이요. 지금 또 역사 신고가 같죠. 500달러예요. 과거에는요. 10년 전만 해도 주가가 10달러였어요. 50배가 올라간 기업이야. 근데 이런 기업이 갑자기 어디서 태어난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시젠 같은 기업은 갑자기 어디서 태어난 거죠.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탁 터져갖고 진단 키트가 나타나서 갑자기 탄생한 게 시젠이잖아.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끌고 가기가 쉽진 않아.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기업이잖아. 근데 이런 기업들은 텐센트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함께 가는 그런 기업이잖아. 이 텐센트라 홀딩스라는 기업이 무슨 기업이냐면은 중국인들이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기업이 이 텐센트 홀딩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1번 한번 눌러주실래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우리 카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제가 카톡방 리딩도 하고 뭐 단타도 하고 과거에 키움증권에서 문자 서비스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세월이 많이 지났죠. 아마 거의 우리 여기 구독자님들, 시청자님들과 우리 시청자님들의 연령대 평균이 여기 분석하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4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비슷한 나이대인데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자산의 규모가 크고 적고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서 한두 계좌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을 묻어두는 거, 이거 필요하다. 그게 연금저축이든 일반 주식계좌든 이게 정말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은 안 돼요. 그것만 하면 이게 안 되냐면은 포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이 쉽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자. 그리고 뭐 금연하지 말자. 뭐 하지만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좋은 건 알아. 근데 행동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난번에 코로나 폭락 나올 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시장은 다시 2000포인트 회복할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겁먹지 말자. 하지만 사람이라는 건 두렵고 겁을 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주식이 어려운 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윙도 하고 단기도 하고 중기도 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서브로 하나 빼놓고 초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뭐 100년 후에 우주 관련주들이 100년 후에 뜨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테슬라 그 쪽에서 100년 후에 우주 스페이스, 우주 한번 갈 때 돈 내고 가는 거. 그건 100년 후, 200년 후죠. 내가 죽은 다음이겠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성장하는 그런 기업. 근데 너무 멀리 있는 거 말고, 너무 멀리 있는 거. 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선업종 이런 건 어려워. 조선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잖아. 알 수 있습니까? 조선업에 근무하지 않으시면 몰라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언론사 기사 하나 보고서 경기가 어떻구나, 조선업황이 어떻구나, 이런 걸로 판단해서 투자하기에는, 장기 투자하기는 그렇지. 단기 투자하기는 상관없지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내 실생활에서 내가 판단을 하는데 용이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아요? 아니잖아. 지금 이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텐센트 홀딩스라는 이 기업이 증명을 해줬죠. 근데 제가 중국에서 약 5년, 6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카카오, 네이버가 이 중국의 5년 전을 따라오고 있는 거야.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뒤지는 업황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GDP가 1인당 거의 3만 불 다가오고 중국은 10,000불이 넘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주식의 기업의 업황만 따졌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국이 뒤처지잖아요. 우리는 지금 OLED, QLED로 넘어가는 거고 중국은 LCD를 따라잡은 거고, 이렇게 뒤처지는 업황이 있지만 이런 업황이 있죠. 이런 것은 우리나라를 이미 뛰어넘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중국에는요, 제가 중국에 여행을 작년에도 가봤었는데 중국은 우버가 다녔었거든요. 우버. 우리나라는 못하게 하잖아. 자꾸 규제하잖아. 택시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의 규제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규제가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정치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알가부르가 안 하겠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국이란 이 나라는 그런 것들이, 이 텐센트가 5년 전에 했던 걸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도 텐센트 같은 그런 기업이 탄생을 해야 되는데 각계 전투를 하더라. NC소프트 따로, 카카오 따로, 네이버 따로. 그런데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텐센트 같은 기업이 탄생한다면은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카카오 아니면 네이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내려가면 또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와주면 고맙습니다. 어떤 기업에게는 고맙고 어떤 기업에겐 고통스럽고. 그래서 실생활에 가까이 있는 거, 등단 밑이 분명히 얻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박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막 다니시는데, 그러다가 대박을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대박이라는 것은 내 실생활에 있다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지금 뒤돌아봐도 등단 밑이 참 어둡구나.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내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네이버가 있었는데 얘 자꾸 다른 데서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할까, 이런 생각을 조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가 또 와서 또 많이 줍줍줍줍 해왔고, 또 많은 분들이 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내시길 바라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특히 중국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관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어떤 사람, 어떤 지인,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실 때 어떤 방송, 어떤 누구하고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뀌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정말로 실전의 경험을 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책만 많이 보고서 이론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잘 구분하시는 것은 각 시청자님들의 몫인 것이고, 오늘 제가 항상 뭐 얘기만 하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지금 3시 40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장마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하! 아싸까지는 아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다른 종목들도 중요한데, 왜냐면 카카오랑 네이버는 어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정리하고 마감할게요. 오늘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제가 언제죠? 대형전략 기법에서 이날 이후로 중요한 자리예요. 카카오는 여기 이 자리에서 이미 어제 올라줬죠. 카카오는. 그리고 네이버는, 네이버 어디 갔어? 네이버도 어제 그 자리에서 올라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다고요? 어제 네이버 5% 올랐을걸요? 오늘 양호한 조정을 겪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냥 뭐 무난하게 마감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일단
그런데 오늘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은 어제 중요하다고요.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매일매일 똑같은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카카오는 어제, 네이버도 어제야. 얘 거기서 막아줘야 되거든. 근데 어제 막아줬죠. 강한 반응 나오면서. 그럼 얘네들은 일단락 된 거고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구냐면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면 안 돼. 시장은 무너지더라도. 이게 오늘의 관점이에요. 그럼 종가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고서 삼성전자 지금 이 종가 오늘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지수가 지금 중국이 3% 넘게 하락 중이니까 영향은 받겠죠. 만약에 중국이 3% 넘게 하락 안 했으면 추가 상승해서 마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라인 단기적인 라인이에요.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21선에서 일단 오늘 양호하게 마감했고요. 오늘 아마 외국인 수급 골드만삭스하고 CLS에서 엄청 들어왔습니다. 매수세 이렇게 들어왔고요. SK하이닉스 그동안 외국인들 계속해서 줄기차게 매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JP모건하고 UBS인가 두 군데서 물량이 들어왔어요. SK하이닉스. 근데 어떤 자리에서 들어왔느냐가 중요해요. 저기 꼭대기에서 들어왔느냐? 아니 막아줘야 되는 이런 자리.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막아줘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일단 물량이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판단했을 경우는 일단 우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런 흐름을 주시하면서 어느 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3%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라면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이 영사관 폐지라는 것은 서로 밀당이다. 트럼프하고 중국의 밀당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나 결국적으로 다시 으쌰으쌰 화해를 할 것이다.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서 뭔가 성과를 올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돈을 풀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과 싸워서 득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냥 다른 걸로 이렇게 싸우고 있구나. 이 정도고. 근데 하락의 수준이 3%씩 하락하기 때문에 감내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향도가 크잖아. 1%든가 3%씩. 이 정도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내일 오를 건지 내일 내릴 건지 시장이 맞출 확률은 많지 않다. 그렇죠? 맞출 확률이 많지는 않지만 이런 관점을 생각하는 거죠. 시장이 밀리면 난 뭘 사겠다. 이런 관점 가져가시면은 시장 바라볼 때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시장이 내릴 때 내가 뭘 사겠다. 시장이 오르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거 다 올라가겠지. 시장이 올라가면요. 지금 시장이 꺾이지 않은 시장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기다리면 다 올라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누가 더 빨리 올라갈 거냐 이 차이지만 내려가면은 더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시장이잖아. 워낙 시장이 강하니까. 대신 누가 또 매수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누가 더 수익 잘 낼 거냐 이게 지금의 관건인 거지. 대체적으로 내리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올라갈 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시장이 내렸을 때 이 시장의 빌미로 내가 어떤 업종을 싸게 어떤 가격대에서 살 거냐 이런 것만 고민을 하는 케이스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내일은 또 우리 수강생님들은 아침 9시에 대형전략기법 생방송 강의를 내일 토요일날 진행하고요. 생방송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녹화해서 카페 주간 강의 코너에 올려드리는데 내일 생방송 강의는 뭐냐면은 일단은 지금 중국이 4시에 마감을 해요. 4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에 마감을 하는데 그때까지 하락폭을 만회를 크게 못하거나 또는 일요일날 오늘이죠.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지금 선물이 하락 중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크게 하락을 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그걸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아래로 깨져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주요하게 보는 업종들 중에 어떤 기업이 어느 정도 내려오면 그걸 사자. 이런 걸 좀 찍어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기업을 내렸을 때 어떤 가격에 사자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미국이 지금 선물지수 하락인데 강보합으로 마감하거나 내일 아침에 또 상승으로 마감했을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것들 사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좀 찍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엔 제가 연금저축 계좌인데요. 잠깐만요. 연금저축 계좌인데요. 우리 투자라는 것은 이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이신 경우에 혼자 하시기 어렵죠. 그렇죠? ETF도 있고 펀드도 있고 채권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하시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 가이드라든지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왔는지 연금저축을 그것을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어요. 요거를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이게 계좌하고 이름이 나와서 가리기도 어렵고 보여드리긴 그린데 그런데요. 하여간 쉬워요. 알고 보면 아마 그
그 강의를 제가 이제 일주일만 그거는 공개해드릴 예정인데 그거를 들으시면 이러실 거예요. 뭐야? 네? 정말로 그걸 들으시면은 뭐야? 나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모든 비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까운 곳에 있다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윌리를 못 찾았을 뿐이에요. 윌리를.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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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모든 기법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내가 못 찾았을 뿐이지.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지인. 너무 가까우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겠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 소중함을 모르겠죠. 이 기법이라는 것도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 그것을 제가 툭 건드려서 딱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저축 아마 들으시면 그거였어? 야 이거 별거 아닌 건데 내가 왜 몰랐을까? 이런 거예요. 별거 아니거든. 백종원 씨의 요리 비법 막상 보면 별거 아니죠. 그거였어? 나도 할 줄 아는데. 이런 거거든요. 종이 한 장 탈밖에 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은 배움을 통해서 혼자 터득하려면은 1년이든 3년 걸리는 거고 저라고 뭐 그거를 하루아침에 알았겠습니까? 실전을 하다 보니까 터득한 거고 남의 것을 얻어가는 거는 하루아침에 그것을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네이버 카페 시크릿 고스클럽에서 또 많은 분들 또 수익 많이 내신 것 같아요. 축하의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한번 카메라도 한번 연결해 보고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거 시청, 구독, 좋아요 잘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어떻게 너무 컸나요? 마이크로 너무 가까이 대고 해갖고 지금은 괜찮죠?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또 우리 수강생님들은 내일 생방송 때 또 뵙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